본교는 그동안 K명상의 세계화에 발맞춰 선명상을 전공을 개설하였고 선명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스님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스님들이 본교를 방문하여 한국의 정통적 성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 불교와 연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앙성가대학교는 대한불교 초계종 종립대학입니다. 3위 3인이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입학해서 불교학 역경학 과정, 선명상 상담 과정, 불교 문화유산 과정, 포교 실천 불교 과정, 사회복지 과정의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추가제일 특집 중앙성가대학교 학인 스님들의 추가 이야기. 저는 병국, 서림, 현밀, 빠라구, 신동입니다. 이제 많은 분이 부처님 오신 날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출가제일은 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 출가가 없었다면 이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부처님의 성도일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출가제일은 불교의 출발점이 된 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대학원 박사과정에 계신 우리 중앙성가대학교의 브레인 서림 스님께서 출가제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 브레인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잠깐 출가제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가제일 설명에 앞서서 불교에는 세속의 명절과 다른 4대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이 탄생하셨던 부처님 오신 날. 두 번째, 부처님께서 성도를 이루신 성도제일. 세 번째,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신 출가제일. 네 번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열반제일. 이렇게가 4대 명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출가제일은 음력 2월 8일로 이제 4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중아함경에는 부처님께서 출가에 대해서 내가 출가한 것은 병들고 늙고 죽음이 없고 근심과 걱정, 번뇌, 지저분함이 없는 가장 안온한 행복의 삶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가제일은 물질적인 세속에서 벗어나 본래 누구라도 갇혀있는 원만 성취되어 있는 불성으로 돌아가서 영원에서 영원한 행복의 삶을 얻기 위해서 어느 누구라도 발심 출가를 다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는 출가제일에 큰 발심과 원력을 세워서 7일 동안 열반제일까지 용맹정진하는 불교도 정진주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가제일은 이 불교의 시작이고 또 열반제일은 불교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진구간에 우리 불자님들도 열심히 발심하셔서 용맹정진하시면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출가제일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자세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외국에서 유학 오신 스님들을 모셨습니다. 처음 소개하자면 비암사 칭호를 얻으신 미얀마 빠라구 비암사 스님이십니다. 스님, 그 미얀마에서는 이 출가제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출가자가 해야 할 의무 같은 부처님 가르침에 경정 공부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시험도 치면서 보내고요. 또한 이 배운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강사로 치료했고요. 예. 그리고 큰 스님의 지도를 받고 위바사나 수행 실천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스님은 그런 식으로 출가 제의를 보내시는데 미얀마 사부 대중들, 우바세 우바이들은 이날을 기념해서 어떤 의식이나 행사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는 이 불교 국가이다 보니까 부모나 가족이 이 손보고 입는 이 평화로운 출가자의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예. 부모 입장에서는 평생 아니더라도 출가자로 한 번이라도 보고 싶고 추억에 남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10살이나 11살, 12살 나이가 되면 가족이 성가와 맞는 분들을 초청하고 성가에게 공연 올리고 대중 공연도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출가시키는 행사를 크게 하곤 합니다. 그 외에도 나이랑 상관없이 가족의 사정에 따라서 단기 출가, 장기 출가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오신 심동 스님. 베트남에서는 출가 제일에 어떻게 보내시나요? 우리 베트남에서 보통 마하야나 스쿨 그래서 우리 먼저 6개월 동안 예. 연습 특히 기도하고 어떻게 행사 절에서 어떻게 행사하고 명상도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대승불교권이다 보니까 네. 6개월 정도 네. 같이 기도하고 네. 수행도 같이 하고 네. 그러니까 사부대중이 다 같이. 네. 예, 알겠습니다. 미얀마나 베트남은 이제 불교 국가이다 보니까 출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라구 스님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라서 불자들의 인식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부모와 가족들은 물론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구 같은 주변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거구나라고 존경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출가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뒷바라지하고 필수품 보시로 많이 후원합니다. 심동 스님 어떠십니까? 네, 우리나라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부모님 지금 저는 출가하고 싶어요. 부모님 동의에 있으면 오케이 출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허락을 하면 네, 부모님께서 허락을 하면 네. 출가도 괜찮고 네. 인식도 너무 좋고 출가에 대한 네. 그렇단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럼 이번에는 한국에서 출가하신 우리 스님들은 어떨까요? 이 출가했을 때 주변의 반응 어땠습니까, 서린 스님?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출가를 했거든요. 네, 20살에.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가는 게 어떻냐 이런 식으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유도 다시 받고 그래도 아니 나는 출가할 거야 이런 분위기였다면 특히 이제 제가불자님들 사이에서는 축하해 주시는 분도 있고 대단하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반응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교에 조금 더 인연이 깊은 관계다 보니 좀 더 축하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현밀 스님은 어떠셨습니까? 예, 일단 저는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출가했을 때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서 반응이 좀 남달랐습니다. 그 걱정이 그 축의금, 내가 내 축의금 어떡하냐. 축의금 돌려받아야 되는데 축의금 때문에 걱정하셨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지금은 제가 출가한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고요. 이제 절에서 나올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출가 제일이 중요한 이유는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향한 길을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세운 날입니다. 부처님도 이런 마음을 먹고 출가를 하셨는데 우리 스님들은 언제 출가를 해야겠다 내가 딱 내가 마음을 먹고 오늘 내가 출가한다 이렇게 결심이 선 계기가 있었나요? 서린 스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저희 집안에서 10대째 스님을 하고 있는 스님이거든요. 좀 많이 어렸을 때부터 전 11살 때부터 선방을
다니면서 선을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도 선을 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에 저희 스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니? 또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방에서 정말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는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면서 저하고 인연되는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로 막막했거든요. 그때 저희 스님께서 해주신 말들과 금강경의 마지막 사구계인 일체유의법, 염호환포령,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관하라 이 사구계에 부처님은 이미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구나. 그러면 나는 모르니까 그 길을 쫓아가면 나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맨 처음에 이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결심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님께 출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선 조기종단이라고 하는 종단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출가가 가능하니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거나 학교를 졸업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경전을 보기 위해서 저 서당도 다녔고요. 그렇게 해서 20살이 되던 해에 저희 스님께 스님 저는 정식으로 정말로 출가가 하고 싶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정말로 많은 축하를 받으면서 출가를 했고 제가 머리를 깎은 날 어머니 저 머리를 깎았습니다라고 전화를 드리니까 첫 마디가 아이고 감사합니다였어요. 우리 빠라구 스님 출가를 할 결심이 딱 쓴 날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이 미마의 문화적으로 선택 없이 부모님들이 출가시켜서 제가 출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출가를 하다 보니까 이 경전 공부를 하고 자기가 아는 이 지식을 남들에게 베풀어주는 일이 내가 취미 생활이구나라고 알게 되니까 좀 그 출가 생활에 좀 행복했고요. 이런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남들에게 전하는 일이 너무 좋고 했기 때문에 네. 결심이 딱 쓰셨군요. 네. 우리 신동 스님 어떠십니까? 저는 이거 불교 엄청 좋아요. 예. 그래서 베트남에서 스님들은 엄청 절에서 사람들은 도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출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안에서 스님이 되면 더 많은 사람 봉사할 수 있고 네. 더 많은 사람에게 불교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결심이 서서 출가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 사실 뭐 저희도 저희지만 경국 스님이야말로 출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분이잖아요. 저는 이 MC 맡아서 뭐 제가 그냥 막 끼어들어서 얘기할까 했는데 그래도 현밀 스님께서 질문해 주시니까 편하게 또 얘기할 수 있고 역시 총학생회장 스님이시라 그런지 남다르십니다. 사실 출가 2번 했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저기 이제 출가란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출가를 해야 된다. 어떤 이런 신념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있었지만 해남 미양사 거기서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출가를 하고 이제 그 항상 밤이 문제입니다. 동그랗게 보름달이 뜬 밤이었는데 달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여기서 뭐 하지? 아직 나는 사회에서 할 일도 많고 솔직히 말하면 여행, 뭐 여자친구 사귀고 더 뭐 여러 친구 관계도 더 깊게 나누고 막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보통 어머니들이라면 출가를 하면 안 돼.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테니까 출가를 하지 마라 그러는데 어머니께서는 남다르게 머리를 싸매고 누우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마음을 좀 다잡고 그냥 생활하는 와중에 제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빠
나는 지금 출가한다. 그런데 나는 오빠가 정말 행복한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출가한다. 근데 그 딱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불현듯 정신이 확 들면서 아, 그래. 내가 출가하고 나와서 생활했지만 다 그냥 뭐 누굴 만나고 맨날 똑같은 삶인데 한 번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걸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출가 때는 좀 뭐 빵집에 제가 빵 사러 가는 마음으로 내비게이션을 검색해가지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절이 경국사에 출가해서 제가 본명이 경국입니다. 사실 이렇게 출가 결심이 다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좀 남다르기도 한데요. 출가하게 되면 저희가 이젠 새 속에서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제일 처음 입는 것이 승복이지 않습니까? 그 승복 입으면 좀 저도 어색했어요. 그래서 승복 입고 어디 나가면 좀 남다른 시선을 받기도 했는데 혹시 스님들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현밀 스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스님을 보면 불자님들이 본인이 다니는 절을 소개하고 누구누구 스님 아냐고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밖에 나가면요. 근데 몰라요. 여기 스님들 정말 많습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방송 보시면 불자님들 뭐 누구누구 스님 아시냐고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거는 이렇게 식당에서 공양하면 불자님들께서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면서 계산해 주실 때 있더라고요. 네, 불자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인 스님 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출가하고 몸이 좀 많이 아팠었어요. 예. 지금도 병원 치료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병원에 가면 이 승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어떤 말씀하시냐면 스님 물 좋고 산세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사시는데 스님도 아프신가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물 좋고 산세 좋고 공기가 좋아도 아플 땐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스님들이 또 열심히 수행하시다 보면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관절이 안 좋다라든지 어른 스님들도 관절이나 이런 쪽에가 많이 안 좋아서 치료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승복을 입으면 좀- 꼭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색다른 경험 아닐까 한 싶습니다. 말씀 하시죠. 이제 병원에서 저를 보시면 병원에서 스님들 아무리 보시더라도 스님들도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청정하고 깨끗한 스님들이지만 몸은 육신이다 보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좀 더 다가오셔서 스님들께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때로는 부처님 궁금하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스님들이 또 친절하고 조금 더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을 테니까요. 그냥 편하게 편견 없이 다가와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미얀마는 정말 불교 국가잖아요. 예. 스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승복을 딱 이 가사를 수하셨을 때. 선복 입는 사미나 예. 베크들에게 불자님들이 아주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시도 하거든요. 이에 대해는 제가 출가했을 때 3이었어요. 네. 그때 부모님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이 3이라고 해서 3배를 올렸어요. 네. 3배를 받았을 때 나이는 어리는데 3배를 받은 우리가 눈물이 났어요. 이러한 부모와 나이 많은 분들의 저 3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생활이구나라고 눈물이 나 본 맞습니다. 적이 있어요. 우리 신동 스님은 처음으로 이 승복을 입었을 때 좀 어색한 건 없었습니까? 그때 저는 엄청 행복해요. 네. 그래서 승복 입었어요. 저는 제가 엄청 감동합니다. 네. 딱 내 옷을 입은 것처럼 네. 너무 좋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우리 스님들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다 출가에 대한 만족도가 거의 100%인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께서도 왕자로
태어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래 또 공부하시는 거를 또 좋아하셔서 많이 하셨고 또 왕자로 태어나다 보니까 정치, 통치, 언어, 또 무술 뭐 다양한 방면의 어떤 공부를 엘리트 교육을 많이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 어떤 교육을 받으셨을까? 이럴 땐 역시 우리 서림 스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 그대로 왕세자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엘리트 코스, 음. 누구보다도 뛰어난 모든 학문들을 되게 많이 공부하셨다고 해요. 아시타 선인이 예. 말씀하셨잖아요. 출가를 해서 부처가 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될 맞아, 것이다라고 맞아요. 얘기하시잖아요. 그만큼 통치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언어에 능통하셨고 그다음에 모든 문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수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 우수함을 알 수 있는 분가가 있냐면 출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가장 인도 전역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무술과 이 그렇죠, 맞아요. 수행과 이런 뭐 통치라든지 이런 학문적인 거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용맹한지 얼마나 뛰어난지를 겨루는 거에서 1등을 하셔서 그래서 아쇼다라 공주와 결혼하셨던 그 예로 봐도 부처님께서는 가장 우수한 모든 학문을 공부하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말 그대로 모든 영원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깨달음, 진리를 성취하신 것만으로도 최고 이 세상에서 최고 엘리트이자 정말로 저희한테는 최고의 스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부처님께서는 출가하기 전부터 정말 다양한 학문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이제 저희는 저마다 출가하기 전에 삶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출가하면서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저희를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배움을 가지고 있는 중앙승가대학교를 좀 얘기할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앙승가대학교를 이 불교학과랑 좀 헷갈려 하셔요. 불교만 배운다고. 근데 이 중앙승가대학교는 불교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스님이 되기 위한 교육부 지정 양성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학교에 입학하신 우리 스님들 모두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앙승가대학교에 많은 교육기관이 있었지만 승가 교육기관이 있었지만 중앙승가대학교에 입학한 이유가 각자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부처님 법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문화 포교, 예. 그다음에 좀 더 다가가는 제가 부처님들한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법을 어디에서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지만 중앙승가대학교에 사회복지과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 불교의 일반화를 외치려면 이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배우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좀 사회복지과에 지금 박사과지 지금 경국생과 함께 이렇게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미마에서 이 스님 공부를 많이 했고요. 이 미마에서 배운 교학과 한국의 교학이 뭐가 다를까? 새로운 분야, 새로운 경험을 도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니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 활동하려면 물론 한국어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사회, 한국 분들의 특성 네. 알아듣는 것이 포교 활동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식을 더불어 채우고 싶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 승가대학과 또 우리 미얀마, 베트남 또 승가대학은 분명히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한데 어떤 점이 좀 다르고 어떤 점이 좀 비슷하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네. 부처님 가르침 이 삼장법과 네. 포교할 때 필요한 분야를 완벽하게 교육시키고 네. 그리고 뛰어난 부처님 제자로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것은 비슷한 점일 것 같아요. 예. 우리 공부에서는 우리 미마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예. 비쿠들에게는 정통적인 교학 예. 그리고 성가 대학이라고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예. 있는데요. 일반 성가 대학교 경우에서는 한국 대학교와 물론 교재 아니면 배우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 다른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저희가 이 승가대학교는 어쨌든 스님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삼장, 또 포교, 또 여러 가지 불교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스님들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이 우리가 교육한다는 본질은 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 중앙승가대학교와 관련한 OX 퀴즈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틀려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OX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떨리네요.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정진관은 정진을 하는 곳이다. 하나, 둘, 셋. 아, 우리 현밀 스님 좀 실망스러운데요. 왜 오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름이 정진관이기 때문에? 그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진관은 교수 연구실이 있는 것을 정진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X 교수회관을 정진관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 이거 맞춰야 되는데. 우리 학교 개교, 우리 학교 설립된 날은 1979년 2월 24일이다. 하나, 둘, 셋.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교기념일. 근데 제 얼핏 기억에 개교기념일이 항상 방학 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 79년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자,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역시 맞아요. 맞습니다. 79년. 저희 승가대학교 역사가 그래도 지금 뭐 79년이라 하면 46년째 네. 아주 전통이 있는 학교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 문제. 우리 학교 동아리 중에는 SNS를 가르쳐주는 SNS, 뭐 인스타그램, 네.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이런 촬영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SNS를 가르쳐주는 동아리. 동아리 영어로 뭐죠? 클럽? 클럽이죠, 클럽. 클럽이 있다. 하나, 둘, 셋.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심 있고. 왜 있다고 생각하셨죠?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이 SNS를 어떻게 이 교육 생활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지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 보니까 예의적으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가르쳐 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있네요. 승가대학교에. 지금까지 우리 여러 가지 출가 제일에 대한 스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만약에 학교를 졸업하시게 되면 어떤 일을 좀 하시고 싶은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아라고 스님 얘기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출가자로서 우리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이 부처님 가르침을 스스로 배우고 실천한다라고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배웠던 지식을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어떻게 베풀어 해 나가야 하는지 이런 목적으로만 활동하려고 합니다.
신동 스님께서 저는 먼저 한국 문화 배우시고. 네, 예. 배우고 하고 한국 전통 예. 스님들 사는 모습. 예, 예. 그런 모습하고 다음에 사람들 만나고. 네, 만나고 특별한 한국 사람 같이 얘기해.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네. 소양을 쌓으시겠다. 뭐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서린 스님 어떠십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많은 활동들을 하려고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힙하게, 즐겁게, 재밌게 가르치기 위해서 복지와 문화를 섞어서 문화복지라고 하는 분야를 연구하면서 이 부처님 법을 전하려고 하니까 만나면 같이 즐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승하이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그렇죠. 다가가는 불교를 네.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그럼요. 현밀 스님 어떻습니까? 예, 저는 현재 선명상 상담학 전공을 하고 있고요. 선명상 상담 같이 이렇게 해서 다가가는 불교 이렇게 불자님들에게 예, 적극적으로 포교에 일념하고 싶습니다. 짧지만 예. 그래도 그 마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젠 방송을 이제 처음 한번 해보셨죠 이렇게. 네, 처음입니다. 저도 막 좀 떨리고 그랬는데 어떠셨습니까? 방송 이렇게 해보시니까. 예, 재미있습니다. 재밌으셔요? 근데 제가 보니까 베테랑 같으셔요. 신동 스님 어떠셨어요? 방송하시니까. 저는 이거 또 똑같이 재미있어요. 재밌었어요? 서린 스님은 뭐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시니까 어떠셨어요? 떨린 거 티 안 났나요? 별로 안 네, 났어요. 떨리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출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잘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몸만 출가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출가하는 게 어떤 것인가 또 출가란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에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방송이 출가 제일에 예. 대한 특집 방송이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출가란 어떤 의미인지 짧게 출가란 뭐뭐이다 한마디씩 들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서림 우리 서린 스님께서 먼저 그럼 출가란 나에게 출가란 무엇이다. 출가란 저한테 놀이입니다. 놀이. 네, 즐겁게 힙하게 제가 평생 즐기면서 평생 제 취미이자 제 삶이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저랑 같이 노실 분들 다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빠라고 스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출가란 공도 쌓기, 마음을 청정하게 닦기에 기회이다. 기회이다. 공덕 쌓고 네.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닦기 위한 위해서는 기회이다. 기회이다. 출가 생활은 일반 제가 생활과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냥 공덕을 쌓고 싶다면 일반 제가자보다 기회도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음을 청정하게 닦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신동 선생님 어렵지 않으시죠? 나에게 출가란 무엇이다. 저는 생각해요. 평안, 평안, 행복, 행복이다. 나에게 출가란. 네.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유 없죠. 이유는 없지. 맞아요. 그 본인 그냥 지금 평안하시니까, 행복하시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나에게 출가란 행복, 평안이다. 저도 얘기해야죠. 그럼요. 저는 나에게 출가란 현생의 로그아웃이다. 인생의 리셋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도 그냥 복잡한 삶과 고민 많고 생각이 많은 삶을 살았는데 출가와 더불어 그건 정말 리셋이 된 것 같아요. 제 마음. 그래서 신동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하고 평안하고 우리 빠라고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내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서른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와도 놀아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기회가 되었고 우리 선명상 하듯이 누구에게 무언가 밝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에게 출가란 현생의 로그아웃, 인생의 리셋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현밀 스님 네. 마무리 한 멘트 한번 해보시죠. 이런 나에게 출가란 이거. 나에게 출가란
아, 방금 경국 스님 말씀하셔서 새로운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쁨이다. 아, 기쁨이다. 예. 그렇죠. 정말 저도 밖에 있을 때 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하고 저 고뇌의 삶을 보냈는데 이 출가해서 그런 게 딱 다 사라지고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어서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보십시오. 이 출가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이렇게 기쁨, 행복, 평온, 뭐 마음을 닦기 너무 좋습니다. 아, 이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참뜻을 따라가는 이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저희 출가제일 특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 축비에 맞춰서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